안녕하세요. 증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OECD 꼴찌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왜 출산율 이야기냐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많은 부부들의 양육 비용과 경제적 부담이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중국도 출산율이 떨어지자 사교육과 부동산을 때려잡았었죠. 그때 중국의 교육업체 주가 하락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교육 경감 대책이 나오자 메가스터디 주가가 하락세였습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육아 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 확대, 양육 휴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턱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학생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의과대학 정원은 전국을 통틀어도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들의 목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의 목표일까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쓰고 부모님들은 취직을 할 때까지 아이의 뒷바라지를 끝없이 해야 합니다. 출산율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결국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첫 번째, 아이가 돈을 잘 벌어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의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의 앞가림이라도 하거라.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에게 쓸 교육비를 미리 증여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자산에 투자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는 직계종 비속액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에 2천만원, 성인이 되면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타 친족을 이용하면 1천만원을 추가 면제받습니다. 이 말인 즉슨 태어나자마자 3천만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3천만원, 20살이 되었을 때 6천만원을 증여해서 총 1억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1억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2021년 기준 월 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36만 7천 원입니다. 36만 7천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은 8,800만 원. 어차피 20살까지 사교육비로 8,800만 원을 사용하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과 비슷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여한 돈으로 바로 투자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연봉이 8%, 배당은 2%로 가정하겠습니다. 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의 자산은 5,100만 원이 되었고 월 배당으로 8만 5천 원을 받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용돈으로 8만 5천 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14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1억 2천만 원, 월 배당으로 20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17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1억 5천만 원, 월 배당으로 25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1억 9천만 원, 월 배당으로 31만 원을 받습니다. 대학생 용돈으로 한 달에 31만 원이면 좀 아쉬운가요? 아이가 30살이 되었는데 취직을 못했다고 칩시다.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커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 눈엔 아이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5억 2천만 원, 월 배당으로 88만 원을 받습니다. 아쉬운 대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상황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봉이 12%, 배당은 2%입니다. 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6,600만 원, 월 배당으로 1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아직 첫 번째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14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1억 7천만 원, 월 배당으로 28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17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2억 4천만 원,
월 배당으로 40만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3억 4천만원, 월 배당으로 56만원을 받습니다. 대학생 한 달 용돈으로 31만원은 좀 아쉽기 때문에 56만원으로 용돈을 놀려주었습니다. 아이가 30살이 되었는데 취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12억 2천만원, 월 배당으로 204만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연봉이 15%, 배당은 2%입니다. 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7,900만원, 월 배당으로 13만 5천원을 받습니다. 역시나 아직 앞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이가 14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2억 3천만원, 월 배당으로 38만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17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3억 5천만원, 월 배당으로 58만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산은 5억 3천만원, 월 배당으로 88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 88만원을 받는 대학생, 이 정도면 금수저 아닌가요? 아이가 30살이 되었는데 취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23억 2천만원, 월 배당으로 394만원을 받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받을 배당은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출산율이 좀 올라갈 것 같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8%, 12%, 15%의 수익률을 30년 동안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7%에서 10% 사이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또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15% 사이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보살장에 끌려가듯이 학원에 가는 것보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빌 게이츠, 저커버그, 백종원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더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혈통 좋은 말의 정자는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노력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재능도 중요합니다. 내가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내 아이는 명문대에 들어갈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노력을 아이와 함께 경제 공부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더 크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 조선생이었습니다.